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컬러들의 비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알면 알수록 새롭고 유익한 일상 속 컬러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이효진 제주색채연구소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컬러로 얘기하면 좀 흐린 날씨, 무채색인가요? 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고 네. 안개가 이제 좀 생기고 끼어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이런 네. 날은 조금 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빨간 네.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이런 느낌 좀 입고 싶어요. 좀 밝게. 네, 맞아요. 네. 반대로 오히려 네. 더 상큼하고 밝고 활발한 느낌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런 날 일부러 에너지를 좀 끌어올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컬러에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뭔가 좀 다운되고 흐려 이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밝고 좀 끌리는 컬러가 있으시면 한번 입어보시고 또 한번 연출해 보시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도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키즈 컬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예요? 키즈 컬러는? 뭐 주말이면 매주 제 일정이 아이들과 함께 아동색채 키즈 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이제 제 일정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드레스 코드로 표현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순수함의 대표 네. 컬러인 화이트를 오늘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화이트 셔츠를 입고 오신 거군요. 네네네. 늘 뭐 의미 있게 연출하시기 때문에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 또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생각하니까 화이트.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색에 대해서 또 관점이나 시야, 경험 같은 것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컬러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네. 교육을 떠나서요. 네. 일단 색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색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색을 경험하는 이런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창의력이라던가 뭐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즈 컬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사람의 오감각 중에서 시각이 가장 뇌가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감각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각에서도 색과 형태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 하면 색이 한 60% 정도 그렇죠. 시각이. 판단을 근거하기 있기 때문에 네. 색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뇌발달 상태를 보면 좌뇌하고 우뇌가 발달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뇌가 먼저 성장을 하고 이제 한 만 6세를 기점으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네. 6세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이제 좌뇌가 발달한다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6세 이전에는 만 6세 이전에는 글자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아예 나라에서 금지해요? 만 6세 이전에? 법적으로 금지라기보다는 권장하는 거겠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글을 접하기보다는 네. 자유로운 사고라던가 상상력이라던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네. 어떤 틀에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중요하군요. 이제 애들이 보통 네. 글자를 익히는 단계가 보통 네. 뭐 한 6세 전후로 애들이 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게 개인차겠죠. 5세에 관심을 두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7세에 두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흐름에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우뇌를 자극하는 색채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색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요즘 시대가 사실 창의력이 요구하는 뭐 사고력 키워주기, 뭐 수학 그렇죠. 같은 것도 아이들 네. 교육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컬러 교육도 창의력, 사고력, 또 관찰력, 자기 표현력, 상상력까지 길러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저희 이제 그 학생들 중에 보면 네. 아동들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봤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컬러를 고르는 수
네. 저희가 한 700개까지 컬러를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숫자가 진행을 많네요. 하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음. 골라보라고 하면 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내로 네. 색을 고르던 아이들이 네. 쭉 과정이 진행되면서 색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높아지고 활용을 많이 해보면서 네, 네. 경험치가 늘어나니까 음. 색을 고르는 수가 늘어난다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편색이라고 하죠. 왜 네. 우리 편식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편색도 좋지 않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편색. 예,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보통 뭐 한 5세를 전후로 핑크에 굉장히 이제 꽂혀 있는 선호하죠. 네, 네. 선호도가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고색만 고집하다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색 영역이 파랑색, 남색 이렇게 넓어진다거나 파스텔 같은 색상의 연한 색조만 좋아하던 아이들이 네, 좀 네. 진한 색, 선명한 색, 아. 어두운 색도 차츰차츰 이렇게 고르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색채 자극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편색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색채 자극을 주고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에서도 엄마들이 이제 컬러 교육한다 아니면 뭐 잘 모르지만 뭐 색칠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럴 때 넓혀주고 싶다고 해서 막 하긴 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연에서 이제 컬러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겸하면 네. 요 활동들이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네. 매일 밖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죠. 뭐 늘 안에서만 모든 자극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이제 제가 부모님께 몇 가지 권고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부모님의 고정관념을 주입하는 걸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이 아이도 좋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색을 아이에게 안 좋다고 주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요? 그 네. 색은 별로야. 아. 아니야, 그 색은 나쁜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알게 모르게? 네. 네. 색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 또는 부정적인 언어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내 성인으로서 엄마로서 이제 내 기억 속의 색과 그걸 접한 아이의 색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고정관념이 전달되지 않도록 네. 무슨 남자아이가 이런 색에 혹은 그 다음에 뭐 다 커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아니야 이런 식의 이 고정관념은 색으로 전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게 그 하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이들 고정관념 생기지 않도록 네. 편색하지 않도록 네. 네. 그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어떤 색을 선택했을 때 음식이 됐든 장난감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도구들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뭔가를 골랐을 때도 뭐 안 골랐던 색을 골거나 아니면 뭘 골랐을 때 이제 부모님의 반응이 그 반응에 대해서 아까 고정관념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왜 골랐어? 라고 이제 그 아이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한데, 네네. 그거는 별론 것 같아. 다른 거 고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을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판단하시기보다는 네네. 아이가 왜 그 색을 골랐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랑색이야. 이런 것처럼, 틀에 박힌 정답에 대한 어떤 답변을 끌어내시기보다는 네네. 뭐 비 오는 날은 회색이다 보다는 비 오는 날은 어떤 색이 느껴지냐 비 오는 날을 색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네. 누구는 투명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노란색이라고 표현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네. 열린 대답을 요구할 수 있으면 네. 아이들이 색채 경험을 잘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늘색도 참 다양하거든요. 그럼요. 저녁 노을 질 때는 붉은색을 그렇죠. 띠고, 근데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심어줬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좀 색을 보고 자신의 얘기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키즈 컬러 놀이법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색이라고 하면 하나의 색은 색상, 명도, 채도
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의 색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빨강색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한 색이든 진한 색이든 선명한 색이든 우리는 다 그걸 빨갛다고 부르고 그게 이제 연한 빨강이다. 선명한 빨강이다, 어두운 빨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색상 명도 채도가 합쳐진 컬러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놀이법으로 좀 나누어 보면요. 네. 첫 번째 이제 집이든지 야외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어떤 색을 지정해서 찾아보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이제 김민경 아나운서가 네. 빨강색 계통을 입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주황색, 네. 다홍색 느낌이 약간 나는 있어요. 색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엄마가 입은 옷색이랑 비슷한 색을 한번 찾아볼까? 네. 이제 그게 야외는 있어야지 찾을 수 있어요. 네네. 없는 색을 찾아보자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뭐 어떤 색, 하나의 도구를 선정해서 이거와 같은 색 한번 찾아볼까?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그거를 많이 찾고 적게 찾고 보다는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관찰을 하는 게 관찰력을 포인트입니다. 키워주자. 네. 네, 그래서 너는 많이 찾았으니까 잘했고 너는 몇 찾았으니까 못했고 이런 그렇게. 관점은 절대 안 돼요. 지양하시고 맞아요. 아이들도 형제끼리는 남매끼리 혹시 하면 그렇죠. 대결 구도가 될 수도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결 구도로 네. 가시면 안 된다는 다 거. 함께 얼마나 많이 찾아보는지 한번 이제 그걸로. 노력한다. 이런 이제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다 안 똑같다도 조금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건 빨강색 아니야 맞아. 라기보다는 네. 어머 그것도 빨강색처럼 보이는구나. 음. 빨강색이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이제 접근이 더 좋겠죠. 네, 인정해주고요. 네. 그래서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뭐 우리 집에 제일 많은 색, 눈에 먼저 띄는 색부터 찾아보자 이러고 이제 가장 적게 보이는 색, 이렇게 해서 보면 아 우리 집에 이런 색이 많고 이런 색이 적었구나. 이제 그 경험이 밖에 나갔을 때 네네. 학교에는 이런 색이 있고 저런 색이 안 보이는구나. 우리 동네에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러면서 애들이 호기심, 관찰력.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색이 있을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창의력의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창의력 기본이 호기심이니까. 그럼요. 그걸 대단한 좀 게 아니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키워줄 수 있는 집에서 여러 가지 비 올 때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면 좋겠네요. 네. 네. 아, 색을 한번 찾아보죠. 네. 우리 집에 있는 색. 그러면 네. 이제 연장선상에서 같은 색을 찾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색. 비슷한 색. 네. 그럼 이제 초록색도 연두색 같은 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청록색 같은 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비슷한 색도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하고 어떤 색이 좀 잘 어울릴까? 요거하고 그건- 요거하고 어떤 네. 색이 옆에 있으면 더 예뻐 보일까? 네. 좋아 보일까? 네, 네. 더 뭐 어떻게 보일까? 요런 이제 표현들을 가지고 네. 어울리는 색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활용을 할 수 있으시다면 집에 있는 아이들 도구들 중에 두 개를 섞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클레이 같은 네, 네. 요런 류의 이제 제품들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네. 두 개를 섞으면 색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1번 색과 2번 색을 섞어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네. 1번 색을 많이 섞거나 2번 색을 적게 섞으면 어떻게 같은 색을 가지고도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다른 3번색, 4번색을 가지고 섞었을 때는 똑같이 섞었는데 1, 2번 색하고 또 이렇게 다르구나.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아이들 색칠 놀이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네네. 아, 이렇게 색을 섞어가지고 놀이에는 그 물감 놀이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색상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도나 채도 이런 건 좀 어려울 것도 같은데 어떻게 좀 놀이로 접근할 수 있어요? 명도는 밝고 어두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뭐 네. 불이 밝게 켜진 곳 아니면 낮에 채광이 이제 잘 들어오는 곳은 밝고 네. 불이 꺼져 있는 곳은 어둡겠죠. 좀 어둡죠. 그게 네. 이제 밝고 어두운 거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색도 네. 밝고 어두운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초코우유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명도 활동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흰우유 하고 에다가? 초코우유를 가지고 아. 흰우유가 많고 초코우유가 적으면 네. 밝은 색이 될 거고 네, 네. 초코우유가 많고 네. 흰우유가 적으면 네. 어두운 색이 되겠죠. 그렇네요. 예, 요런 것들을 단계별로 컵을 여러 개를 두시고 네. 조금씩 추가해보면서 아. 흰색을 늘려보면서 혹은 초코우유를 늘려보면서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 네. 이제
초코 파우더 같은 거 집에 네. 사두고 안 드셔가지고 오래 두신 거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맞아요. 지났으면 녹여서, 네, 네. 이런 것들 활동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고 네. 흰우유를 잘 안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네. 이런 활동을 섞어서 아. 흰우유부터 초코우유가 조금씩 섞여서 네. 명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 맛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먹어볼 수 있게 그렇죠. 유도가 되겠군요. 예, 그럼 네. 흰우유 맛과 초코우유가 조금씩 섞여서 진해졌을 네, 때 네. 맛이 차이를 아이들이 알게 되거든요. 아, 진짜 오감 교육이 되겠네요. 네. 눈으로도 즐기고 맛으로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명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초코우유, 흰우유 이런 네. 것도 활용해 보시고 그럼 채도는 어떻게 해요? 채도는 이제 연한 색하고 네, 좀 선명한 진한 색 색, 차이거든요. 선명한 색.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딸기우유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딸기우유로. 딸기우유가 좀 선명한 색이라고 생각하고 네. 흰우유가 색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네. 이제 무채색이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초코우유처럼 딸기우유를 섞어 들어가면 아, 이제 선명하게. 진한 색부터 점점점 연한 색까지 네네. 이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 이거는 뭐 네. 바나나 우유도 괜찮겠네요. 바나나 좀 우유는 연한가? 밝아서 아. 색이 좀 그렇고요. 네. 네, 다른 선명한 우유 색도 괜찮고 네. 집에 혹시 뭐 베이킹 같은 거 하시면서 네네. 색소 같은 것도 아, 있으시면 그거 그렇게 활용해도 활용하셔도 좋고 좋겠네요. 뭐 당근즙이라던가 아. 뭐 시금치나 부추즙 같은 거 내서 저희 요리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로 활용하실 수 있는 녹차, 분들은 녹차가루. 녹차도 아, 좋습니다. 그 괜찮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색깔이 좀 선명하고 연한 네. 거 표현하는 채도도 이렇게 색깔로 함께 재미있게 놀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엄마도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네. 같이 마셔보면서. 네. 자,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색채 교육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정답을 찾기보다는 네. 다양한 의견을 이제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아이들한테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도 A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B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으면서 네, 네.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제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렇고 아빠 생각은 이렇고 오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 빨간 거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미처 못 봤는데 우리 동생은 저런 걸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 저것도 빨강색이었구나. 네네. 이렇게 해서 조금 폭넓은 시야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빨간 게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뭐 어떤 색이야? 라는 어떤 주입식 주입식 교육 안 돼요. 폐쇄형 답변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직하겠네요.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요?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네.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네. 그 색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의 채널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네. 이 키즈 컬러 교육이 참 이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느끼고요. 이분은 6살 남자아이인데 저는 공주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색깔 고를 때도 약간 그런 색을 고르는 건가요? 우리 굿벌치호님께서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런 시기 아닌가요, 그죠? 약간, 그렇죠. 네. 저희 아이는 네. TV가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또 새롭네요. 그것도. TV가 재밌어서 자기 자신이 TV가 네.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했더니 나중에 TV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3살인가 4살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혔지만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또 우리 어머니는 당황할 수도 있는데 네네. 너무 또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공주가 네. 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러면 아 너는 그런 이유에서 공주가 되고 싶구나. 네. 그래서 공주가 되면은 이런 것도 좋겠다, 저런 것도 좋겠다. 이런 네. 식의 그냥 동의해주는 그렇죠. 네, 내용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주들이 주로 쓰는 색을 선호한다. 네, 그럼 네. 그냥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가 선호하는 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하고 뭐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달라지면 맞아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네. 이렇게 이제 성별에 대한 것 때문에 어머님이 좀 주의를,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하신 것 순간적으로.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다른 점, 관점, 시야가 좀 달라지고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는 것도 이 아이들 키즈 컬러 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은 키즈 컬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저도 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 주 혹시 키즈 컬러 2번째 시간이에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네. 우리 아이가 이런 색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혹은 아. 주로 이런 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게 문제가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상담할 때 그래요? 보면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같이 나눠볼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색 좋아하는지,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일상 속 컬러 스토리 오늘도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이유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